제 이름은 강석환, 올해 나이 40 초반의 남자이고 경남의 작은 소도시에서 작은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치대를 나와 대출은 받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치과도 차렸고 약사 아내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별 탈 없이 잘 지내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결혼하고 7년째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직접 경험하고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외로워 하루도 술이 없으면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단주를 하고 일상을 되찾았지만 한때 알코올 중독증까지 찾아와 저는 물론 가족들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파탄은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에 한 남자 알바생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이문정, 저보다 5살 아래인 그녀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약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일 친절한 약사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약국을 찾는 손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른 약국도 있는데 유독 아내의 약국만 문전성시를 이루다 보니 주변 약국에서 질투할 정도였죠. 찾는 사람이 많고 약국 일이 많아지다 보니 아내 혼자 약국을 운영하기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약국 알바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27살 남자가 약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진우, 남자가 봐도 호감형이었습니다. 훤칠하고 훈남이고 친절하고 배려심 깊고 무엇보다 눈치껏 일을 잘하다 보니 일에 있어서만큼은 제법 깐깐한 이문정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은 듯 보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내는 진우가 정말 야무지고 성실하다며 알바생 칭찬을 했습니다. 진우가 눈치가 빨라서 알아서 일을 잘하니까 손님들도 너무 좋아한다며 알바생 하나는 진짜 잘 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오고 난 후 아내는 더 밝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좋다고 하니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아내는 지나치게 알바생에게 정성을 쏟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고 물으니 도시락을 싼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지겹고 진우도 점심 먹어야 하니 둘이 먹을 점심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심을 거의 먹지 않거나 먹어도 간단하게 먹는 사람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면서까지 점심을 먹는다는 건 아내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도시락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우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었죠. 아내가 진우에게 신경을 쓰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 된 기념으로 진우에게 저녁을 사주고 지금까지 캠핑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진우의 말에 아내는 약국 쉬는 날 당일치기로 진우를 데리고 캠핑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가느냐고 물으니 저는 그날 치과 쉬는 날도 아니고 이미 예약이 있을 테니 그냥 둘이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가는 게 말이 되냐고 갈 거면 다음에 치과 문 닫을 때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럼 다음에 같이 가고 이번에는 예약을 해놨으니 그냥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진우한테 왜 그렇게 지극정성이냐고요. 그랬더니 아내는 동생이 없어서 진우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진우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자가 쪼잔하고 못나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정말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둘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났고 무엇보다 아내는 책임감이 강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그런 무책임한 짓은 할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인지 사람이 변해서 바람이 난 것인지 아내와 진우는 단순히 서로 잘 챙겨주는 약사와 알바생 사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보니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약국에도 전화를 해보고 진우한테도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치 추적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이치 추적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집에 들어오길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끝끝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가 걱정되었다가 이런 상황에 짜증도 났다가 도대체 뭐 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지 화도 났다가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치과로 출근하기 전 약국부터 들렀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내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커피를 마시며 진우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국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때 손님들이 찾아와서 더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잡생각에 빠져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제대로 맞았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일 마치자마자 약국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연락이 안 됐으며 왜 집에는 안 들어온 거냐고 하나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진우와 술 한잔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진우와 얘기하다 보니 연락 못했고 얘기를 하다 보니 진우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진우와 밤새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끝까지 숨길까도 생각했는데 더 이상 숨기는 건 저에게도 진우에게도 못할 짓이라며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진우는 일하는 첫날부터 서로 마음이 잘 맞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어색함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 잘하고 눈치 빠른 알바생이 들어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진우의 배려심, 친절함에 점점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진우에게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기분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 보일 때면 진우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아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혼잣말이라도 하면 바로 커피숍으로 달려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사추가한 카푸치노를 사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말한 적도 없는데 진우는 마치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진우에게 아내는 점점 빠져들었고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우가 전혀 애처럼 느껴지거나 어리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오빠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했죠. 그런 진우를 두고 아내는 인연을 만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전생에서 진우와 애틋한 사이였던 것 같다고, 그게 아니면 이런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내는 진지하게 하고 있었고 전생이니 인연이니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고 화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고 물었죠. 인연이라 치고 전생에 애틋한 사이라고 치자. 그래서 뭘 어쩌려고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다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 잘 버는 치과의사 남편도 포기할 수 있고 지금 안정적인 생활도 포기할 수 있다고요. 조금 늦긴 했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더 늦기 전에 이 사람과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줄이나 아느냐고, 지금 제 정신 아니라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모든 게 너무나 진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이든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전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진우한테만 보내주면 모든 걸 다 감당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혼만 해주면 제 눈앞에서 사라지고 어디 조용한 시골에 가서 약국 하나 차려서 진우랑 둘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니 치가 떨렸고 이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 못 해주겠다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고, 어디 한번 맘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더니 다음날 짐을 싸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짐 싸서 집 나가면서 이혼할 마음 생길 때까지 자기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고 쪽지를 남겼더군요. 잠시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아니면 종교 같은데 빠져서 저러는 거라고 차라리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진심으로 진우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말하기 전부터 약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알아보고 있었고, 아내는 결국 약국도 정리하고 진우와 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사람 환장할 지경이었죠. 저는 둘이 잘 사는 꼴을 절대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둘을 가만두면 내가 인간도 아니다. 니들 둘이 끝까지 망하게 해줄 테니 어디 두고 보자. 날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추적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둘을 확실히 밟아줄 준비가 거의 끝났을 무렵 어이없게도 아내가 제 발로 집에 기어들어왔더군요. 왜 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들고 온 짐을 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연락하는 건 법원 서류 빼고는 없을 테니 그 더러운 발 우리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자기가 미쳤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자기는 진우가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돈 때문에 접근한 거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집을 나간 후 둘이 살 전셋집을 구했는데 진우가 그러더랍니다. 자기를 진짜 사랑하면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앞으로 전셋집을 계약하고 싶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누나한테 얹혀 사는 것 같고 신세지고 사는 것 같아서 둘이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처음에 아내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우는 이렇게는 누나한테 쪽팔려서 못 산다고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했다더군요. 당시 아내 눈에는 진우밖에 보이지 않았고 진우가 원하는 것이면 영혼까지 팔가구가 되어 있었기에 그 인간이 사기를 치는지 연기를 하는지 아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내는 결국 전세금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진우에게 입금을 시켰고 직접 진우가 전세를 계약하도록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배려를 했던 거죠. 돈이 입금되자 누나 좋아하는 커피 사오겠다며 부동산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부동산 문 닫을 때가 돼도 진우는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았다더군요. 그제야 아내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진우는 그 돈을 들고 이미 외국으로 튀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진우는 20살부터 호빠에서 일을 했고 호빠에서 에이스는 아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러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호빠 생활은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약국에 알바로 들어와서 아내를 작정하고 꼬셨던 겁니다. 호빠에서 일했으니 여자 꼬시는 실력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달콤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내는 온 세상 사랑 혼자 다 받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이고 달콤한 말에 눈도기도 멀어서 남편도 안정적인 가정도 다 버리고 오직 진우만 바라봤는데 자기 돈 탈탈 털어서 그렇게 도주할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아내는 진우 나쁜 놈이라고 꼭 찾아내서 내 돈 다 받아낼 테니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 돈 받으면 저 다 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이혼 서류 던져주고 이혼이나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절대 해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혼하기 딱 좋을 때라며 이혼 소송까지 가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저보고 그러지 말라고 마음 바꾸면 안 되겠냐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자기 한 번만 봐주라고
한 번만 봐주면 평생 당신 시키는 대로 당신의 노예처럼 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는 노예도 필요 없고 아무리 내 말 잘 들어도 너같이 정신 나간 여자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 치과의사이고 아이도 없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 때문에 이혼하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것을 다시 만나겠냐고. 나 좋다고 줄 서는 여자 많으니 너는 이만 내 눈앞에서 좀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돈을 꾸든 친정에서 돈을 달라고 하든 돈 미리 마련해두라고 했죠. 앞으로 소송 때문에 돈 나갈 일 많을 거라고요. 아내는 울고 불고 매달렸다. 혼자 미친 척 발악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나이든 네 부모한테 연락해서 데려가라고 하기 전에 조용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늙은 네 부모 뒷목 잡고 쓰러지는 꼴 보게 될 거라고요. 그랬더니 아내는 결국 제 발로 다시 집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사랑밖에 모르는 그 등신 같은 여자와 이혼하고 이자료도 챙겼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제 병원은 물론 일대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죠. 그 소문 때문일까요? 치과의 손님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오는 손님마다 진짜 좋은 사람 있다고 선보라는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당시 당장은 그럴 마음이 없어서 거절했지만 지금은 좋은 여자 소개받아서 둘이 예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하며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의 감정이 살아나면서 요즘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이혼하게 만들어준 전처가 고마울 지경이랍니다. 한때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그 힘든 시간 다 보상받을 만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